안녕하세요. 옥매아재입니다. 이왕이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공매에서 권리 분석은 경매에서의 권리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권리 분석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배분과 권리 순위에서 날짜 가지고 싸울 때 어떤 날짜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혼선이 오는 것,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드릴까 고민했었는데요. 이 시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매에서의 권리 분석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테이블을 두 가지를 그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 테이블은 권리 순위 테이블입니다. 두 번째 테이블은 배당 순위 테이블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나눠야 하면 그래야만 혼선과 뒤죽박죽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권리 순위와 배당 순위를 섞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본인이 권리 분석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계속 의문이 가게 됩니다. 첫 번째 권리 순위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날짜는 공시된 날짜만 사용합니다. 공시란 말을 잘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공공에 게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에 게시했다는 얘기는 공적 장부에 올렸다는 이야기죠. 경매나 공매에서 공적 장부에 올리는 날짜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에 등기하는 등기 설정일이 있겠죠. 두 번째, 전입세대 열람에 전입일이 올라가죠. 이 두 가지는 왜 공시라고 표현하냐면 제3자가 보려고 마음먹으면 볼 수 있다는 거죠. 등기는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고요. 전입일은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마이크로 내가 이 집에 전입했다, 근저당 설정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공적 장부에 등록해 놓는 것만으로도 공공에 게시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권리 순위 테이블에서는 공공에 게시한 날짜, 등기사항 설정일과 전입일 가지고만 순위 다툼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이것만으로 권리 순위는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란 말은 나중에 배당 순위 때문에 이 순위가 뒤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임차인과 물권자와 채권자 사이에 순위 다툼을 하는 이때 입찰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왜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 대상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을 위주로 권리순위 테이블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때 임차인이 전입일이 가장 빠르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고요. 전입일을 가졌고 주택을 인도받았으니까 대항력을 갖춘 거고요.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에는 자기 보증금을 100% 지키는 거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100% 지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낙찰자가 와서 떠안게 되고요. 능동적으로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에서 받을 수 있겠죠. 배당에서 다 못 받는 차익이 생긴다. 그러면 그건 또 낙찰자가 와서 떠안게 되죠. 어쨌든 선순위로 전입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을 전액지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권리순위 테이블이에요. 두 번째, 배당순위 테이블은 봐야 될 때도 있고 보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 테이블을 만들어 볼 필요는 없어요. 배당 순위를 걱정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배당에 가서 얼마를 배당받게 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배당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배당 테이블을 만들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분석, 권리순위 테이블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우선변제권이 없고 아예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차가 없다. 그럴 때도 입찰자 입장에서는 배당 테이블을 만들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끝났죠? 간단합니다. 임차인을 위주로 권리 분석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배당 테이블을 만들어 봐야 될 때가 생기죠. 임차인이 전입일 외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능동적으로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배당을 신청해서 배당 테이블로 옮겨갑니다. 그럴 때는 우리도 가봐야죠. 떠안아야 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에서 얼마를 받는지가 궁금해지죠. 그 배당 받는 만큼 떠안는 돈이 줄어드니까
있습니까? 그리고 줄어드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으니까 배당 테이블로 가봐야 되겠죠. 배당에서는 법적인 배당 순위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이 영상에서는 법정결의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려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갔을 때 배당 테이블에서도 꼭 1순위가 되라는 법은 없죠. 권리순위 테이블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세채권자라든가 공과금 채권자의 법정기일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공시된 날짜만 가지고 싸우게 했어요. 두 손 두 발 다 묶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됐던 거죠. 그런데 빚잔치 하는 배당에서는 조세채권자나 공과금 채권자는 숨어있던 법정기일을 내세워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숨어있던 법정기일이 등기 설정일보다 몇 개월 빠를 수도 있지만 몇 년 빠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10년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권리순위 테이블에서 선순위 임차인이었지만 배당 테이블에 와서는 후순위로 밀리고 밀릴 수 있겠죠. 그리고 법적 배당 순위에서 당해세 우선이 있죠. 당해세가 먼저 돈을 받아가거나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한 푼도 배당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권리순위 테이블에서 선순위였던 그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켜진다고 말씀드렸죠. 배당 테이블에 왔지만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면 낙찰자가 그 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겠죠.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권리분석은 권리순위 테이블과 배당순위 테이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고 권리순위 테이블에서 결정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켜진다. 그리고 그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면 입찰자는 배당 테이블을 만들어 볼 필요가 없다. 배당에 갈 자격이 없으면 그때도 만들어 볼 필요가 없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배당을 요청했다? 그러면 그때 배당 테이블을 작성해 보게 됩니다. 이때 조세채권자나 공과금 채권자는 권리순위 테이블에서는 내놓지 못했던 법정기일 제시를 하게 되고요. 당해세 문제도 발생을 하면서 순위가 뒤죽박죽이 되고 권리순위 테이블에서 1순위였던 임차인은 배당 테이블에서 순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전액을 배당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켜져야만 한다. 이런 대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따라서 생각해 보시면 권리분석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이전에 찍은 영상을 보면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놨는데요. 그걸 보시고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영상을 찍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되고요. 상단에 있는 공매화재 아카데미 카페에 오시면 무료 물건 분석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되지 않는 점들 올려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고 이전에 답변 드린 부분 링크를 걸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